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부터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월정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 드릴까요? 네? 월정이라고 좀 불러주시고요.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긴장되는데, 어쩌나. 사실은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학에 좀 이렇게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앞에 저하고 같이 다른 수업 진행해왔던 그런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 오늘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긴장도 조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어차피 제가 지금 진행하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업의 어떤 그런 정도가 완전히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해가 역학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학을 갖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분들은 들으시기에 약간 좀 지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특정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관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갖다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초학자들을 위한 과정이니까, 대신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급 과정, 고급 과정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네요. 자미도수 여기서 좀 해보신 분 계세요? 전혀 없으십니까? 예. 분위기 너무 딱딱하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고 분위기 좀 풀고 들어갈게요. 저는 올해 42살 무신생입니다. 무신생이고요. 원숭이띠. 제 본명은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역학에 입문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고, 근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정도 공부하면서 명리, 관상수상, 그리고 자미두수, 타로 이런 것 위주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절대 고수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역학 제 나름대로의, 물론 다른 어떤 그런 분들께서도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확한 관점을 갖다가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신 있게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안다라는 거하고 한다라는 거하고의 차이가, 우리 선생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좀 안당에 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역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갖다 실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런 차이들은 결국에는 제가 지식 전달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걸 갖다가 얼마나 그 수련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자기 것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년월일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술수류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명리학, 자미두수, 기문둔갑 뭐 등등이 있을 거지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의 세계에서 그 육효라든지 육임이라든지 뭐 주역점이라든지 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상으로서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이 하나의 실로 꿰어졌을 때 완벽하게 명을 갖다가 추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벽은 아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지혜. 그래서 이 사람의 명을 갖다가 알았다면 이 사람한테 정확한 처세를 갖다가 일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역 같은 거, 주역을 저는 최고로 뭐 나름대로는 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최상의 처세를 갖다가 일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갖다 안 하시더라도 그냥 세상 감에 있어 가지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여기에 처세를 갖다 일러주실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 인연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으로서 접근해가는 이 세 가지의 수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점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는 거, 가르쳐 드린다라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려운 학문이고, 이거 상이라는 것도 역시 실전에서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그 초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명리학, 자미두수, 그래서 체계와 틀이 갖춰져 있는 어떤 학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명리는 명리대로의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자미는 자미대로의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 최대의 그런 효과를 갖다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명리라는 거는 어떤 그런 거시적인 그런 관점, 어떤 원론적이고 그 인생사를 넘어선 좀 더 그 우주의 그 근본적인 이치를 갖다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한다면, 물론 명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디테일한 면까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미와 대별했을 때, 하지만 자미는 좀 더 디테일하고 삶의 좀 깊숙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해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할 때 섬세하고 세밀한 작업도 필요하지만 큰 작업, 그래서 물건 전체 큰 쇳덩어리를 갖다가 옮기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그 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서 세밀한 정밀 작업도 필요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다면 명리는 큰 어떤 작업을 한다면 자미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갖다 해내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명, 복, 상, 저 세 개가 어우러졌을 때는
술사로서는 고수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저 세 가지가 잘 깨어져야 되겠죠. 여기 내공들이 너무 강하신 들 같아. 관상 도가도 계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이 풀리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자미두수는 여러분들 마해상법 또 상리형진 이런 거는 들어보셨죠? 관상하신 분들. 그런 것들은 명리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취미생활로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관상부터 접근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책도 이 자미두수를 만드신 분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진희이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당 5대 식구 송요 시대 때, 그러니까 서기 한 950년 전후 해가지고 요때 때 분인데, 거의 도인이셨습니다. 도인. 그래가지고 자미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술수들, 도가 쪽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시고, 저희들한테, 술사로서 이렇게 지금 역학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영향력을 갖다 행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선조 때, 김치 선생의 신곡 비결이라는 책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역시 자미두수의 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지 못한 어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물론 명리도 역시 비겁들은 EBS 입으로만 비전을 갖다 전수해 왔지만, 특히 자미두수는 더더욱 비인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편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미두수 사주 같은 경우는 만세력만 있으면 그냥 한 1분 정도 만에 바로 뽑을 수 있지만, 자미두수 포구하는 데는, 수작업할 때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조금 빨라진다 하더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암만 빨라도.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 책 뒤져가지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몇 시간 걸린다라고 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만큼 포국하기가 힘들다. 라는 어떤 그러한 난점 때문에 보편화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만하고 홍콩 대만 쪽에서는 거의 자미두수가 대세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술 사시는 분들, 거의 한 95% 이상은 자미두수를 갖다 해요. 그리고 명리 같은 경우는 경간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미두수만 하든지. 그래서 홍콩과 대만 쪽에서는 자미두수가 거의 대세를 이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저변이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홍콩이나 대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어떤 시기적인 게 좀 오래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1950년대 이후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활성화된 시기는 1970년 이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우리나라도 한 20, 30년 정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미두수의 어떤 저변을 갖다 조금 이렇게 저변 확장에 기여하신 분이 이두 김선호 선생. 그분이 체계화시키고 책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부터 많이 조금 퍼진 건 사실이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없죠?
아,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 오늘 시간이 다 했어. 내가 좀 한번 찍는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질문 잘하는 선생님도 질문 안 하시고. 안 해주셔야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얼굴에 굳어져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잘못해서 그렇나 싶고. 자, 그래서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서 배운다면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완전히 1세대 이전의 세대가 이두 김선호 선생하고 그쪽 서성님들 그쪽 분류에 계신 분들이고, 그다음 진짜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실제 보편화되면서 할 수 있는 1세대 정도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자미두수의 지금 시작의 시점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공부해 나갈 분야들, 접목해 나가야 할 분야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평학은 절기를 사용하는데 자미두수는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머리만 조금 조시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만세력 없이도 바로 음력 생일 알면 바로 손으로 해가지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저도 맨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제일 이렇게 의문됐던 게 뭐냐면, 도대체 저 학문이 맞느냐? 적중률. 적중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자미두수 공부해야 되니까 높다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근데 어떠한 학문이든지 간에 적중률은 개인차가 커요. 결국에는 그 술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현란한 기술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을는지는 그 개인이 얼마만큼 수련을 했느냐의 차이지, 그 술 자체의 적중률은 없어요. 그래서 자미두수든 명리든 혹은 다른 점이든 관상이든 그 술 자체의 어떤 그런 우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역량의 우위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적중률을 갖다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수에 절대 안 뒤진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절제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술수로서 디테일한 통변을 하기 위해서라면 자미두수가 최고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저도 명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명리하고 자미두수하고 같이 경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어떤 그런 디테일한 삶을 갖다가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스토리 짜는데 여러 소재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자미두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적중률은 열심히만 하시면 상당하다. 그래서 같이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저하고 계속 조금 한 시기적인 걸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정도 시기 동안 하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일단은 초급 단계, 그리고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초급은 지금 예상하기로 한 4개월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초급은. 중급 한 3개월 정도, 고급 한 3개월 정도. 이거는 그냥 예상일 뿐이지, 이건 조금 유동적입니다.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또 중급이나 고급이 안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 갈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초급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면 자미두수가 조금 그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외우는 데서 다 떨어져 버려요. 외우는 데서 그래서 별이 사주 같은 경우는 8자 운까지 해도 종무 여다요. 예. 예. 자, 8자로 해가지고 파악하고 운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 20자 내외의 글자에서 사람의 운명을 갖다 추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세운 또 달운까지 만약에 돌린다면 한 4, 50개 정도, 작게는 한 100, 20, 30개 정도의 상황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추단하기 때문에 그럼 그 별들의 각각의 특성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지금 김 빠지는 웃음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래서 이 100, 한 20, 30개 되는 이 별들을 갖다가 외우는 데서 거의 다 포기해버려요. 거의 다,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미두수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길을 갖다 팍팍 죽이느냐. 그만큼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지 않으시면 괜히 시간만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학문을 갖다 할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만약에 따라만 오신다면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 이름을 걸고 뭐 별 것도 없지만 제 진짜 모든 걸 걸어가지고서라도 후회 안 하신다라는 그런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나 누구라도. 그래서 자미두수 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시니까 포기는 하지 마시되 대신에 각오는 좀 단단히 하시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0, 30개 정도 되는 별들을 그래서 사실은 초급 단계에서는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 읽고 책에서 이두 김선호 선생이 너무 세세하게 친절하게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자 과정은 혼자 하셔도 솔직히 말해서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맨 처음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뭐부터 접근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외우십시오. 요거 요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원 역할을 갖다 제가 할 겁니다. 한 3, 4개월 정도 동안. 예. 그래서 한 4개월 동안은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수업의 어떤 중요도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업 진행 방식은 그렇다. 그래서 중급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명예 그릇 판별하고 그 사람의 성향 판단하고 고급 과정 가면서는 물론 이것이 중첩되고 여기에서의 어떤 좀 더 고급적인 스킬이 여기 들어가겠지만 중첩되지만 어쨌든 그릇 판단, 운세 판단 하는 거가 중급 과정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히 자미두수에서 재밌는 건 성향을 판단하는 정말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는 사주 보면서 성격, 성향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패가 중요한 거니까. 올해 6월 달에 돈 나갑니다. 내년에 장사 시작하면 돈 법니다. 올해 이혼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성향이 뭐 때문에 중요한지 나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왜 성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처세에서 성향은요 이게 빠지면 처세를 갖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성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 사람이 어떤 그 역량, 잠재되어 있는 역량. 여기서 처세라는 거는 단순하게 여기서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강하게 대시를 해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접대행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헤어질 것인지, 이런 판단도 분명히 처세에 속하지만, 거시적인 처세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 생활 할 사람인지, 직장 생활 중에서도 그냥 학자처럼 그냥 연구직에 있을 사람인지, 직장 생활 중에서도 또 영업하고 사람들 만나는 직에 있을런지, 이거는요, 그냥 삶을 그냥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학자를 한다든지, 학자의 스타일인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처세에서는 완전히, 쉽게 말해가지고, 역천하는 거죠, 역천. 하늘의 뜻에, 하늘의 뜻에. 그죠? 그래서, 자, 눈각설하고, 어쨌든, 일단은 수업의 진행은 요 정도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제 중급, 고급으로 가시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초급 과정은 내가 도저히 못 듣겠으니까 중급부터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제 하셔야지. 그건 왜냐하면 제 학원 이미 이제 어떤 언어라든지 코드라든지 자미두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소통이 여기서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코드를, 제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중국 과정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그거는 참고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조금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사항 한번 받아볼게요. 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자미두수와 상관없는 질문도 좋고. 자미두수를 유행하죠. 네. 실관 사례를 한번 가집니다. 요즘은 우리가 딱 맞아. 그죠? 딱 의뢰 안 되는 거다. 딱 대충. 선생님 죄송한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마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미두수를 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미두수를 전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자미두수를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은 제 주위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있으시긴 한데, 제 생각에는 한 100분이 계신다면 한 5분 계실라나? 모르겠어요. 이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그만큼 제 주변에도 자미두수를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실제 업에서. 그러니까 한번 맛본 사람은 또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자미두수를 쓰면서 이 사람한테 추명하고 이런 사람은 제가 못 봤다. 예. 혹시 서울 옛날에 구배동에서 예. 자미두수 하신 분 김철영 씨라고 아세요? 아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자미두수도 별이잖아요. 예, 예. 뭐 구성도 구성학도 예. 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미두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그거랑 이거랑의 뭐 이렇게 비슷한 연관성이나 아니면은 자미두수단가 그 학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명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12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2궁으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궁이다. 그러면,
음, 보자, 제7. 자, 이런 식으로 12개의 궁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어떤 그런 특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궁, 부처궁, 당연히 부처궁이면은 부처에 관한 사안들을 갖다 논하게 될 거고, 자식궁이면 당연히 자식에 관한 사안을 갖다 논하게 될 거고, 그제? 그래서 이렇게 궁들을 갖다 구분해 가지고 나누는데, 사주에서도 일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궁이다 하면은 이 궁과 여기에 상응하는 이 궁과 삼합에서 들어오는 이 궁과 이 궁, 이걸 갖다 삼방사정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이 옆에 궁하고 이런 것도 다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기준이 여기를 사주에서 일간과 월지처럼 틀을 갖다가 잡아놓고 주변의 것들과 어우러서 이 사람의 명을 갖다 추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미도수는 12궁이라는 거, 그리고 그 12궁의 구체적인 어떤 그 사안들을 갖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안의 구분, 예를 들어서 사주 같은 경우는 재라고 하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처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걸 구분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학 자체에서 이미 사법 자체에서 이미 그 부처와 돈을 갖다가 구분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다. 그리고 요 안에 별이 이렇게 들어가요. 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별, 여기에 있는 별, 여기에 있는 별, 여기에 있는 별, 이런 별들을 갖다 보면서 올해의 길한 상황이겠다, 내년에 뭐 흉한 상황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 120개가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정성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큰 별들, 그러니까 별들 중에서도 입김이 센 별들이 있고 입김이 조금 약한 별들,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A급, B급, C급 정도로 나눠지는데, 가장 입김도 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이 세고 세력이 강하고 그 어떤 성향이라든지 운세 판별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14개 별이 있는데, 그 별 위주로 일단은 접근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솔직히 말해서 그 다른 학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학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오늘은 책도 없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다음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분이 다시 또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조금 안면 좀 트고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조금 던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정승입니다. 이거는 도인이 될 것 같아요. 앞면 터놓으십시오. 얘네들하고 이분들하고. 예. 그래서 자미, 탐랑, 거문, 염정, 무곡, 파군, 청기, 천상, 천량, 천동, 칠살, 천부, 태양, 태염. 그래서 저쪽에 있는 별들을 북두성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별들을 남두성. 여기 있는 두 별, 태양, 태염을 중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한국어 좀 뜻은 모르겠네. 장미가 한 번도. 선생님 그 자미두수로 네. 볼 때 네. 동물이 죽은 거 나옵니까? 저 그 정도 실력까지 안 되는데. 자, 금방 우리 앞에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신 게 자미두수에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갖다 저한테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의 상황에서 내가 이분이 돌아가실 거다라고 볼 만한 그런 코스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자미두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대사. 죽음처럼 중대사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래서 너무, 이건 나중에 삭제해주세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이제 봤죠. 그냥 그 메커니즘 그대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물론, 다른 술수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뒤에 확인하기보다는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고수가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상담을 하다가 그런 적이 간혹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미두수에는 가장 싫어하는 게 쓰리하기라고 있어요. 쓰리하기. 쓰리하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화 배우실 텐데 쓰리고 아니고 자 학인데 이게 세 개가 겹치는 걸 갖다가 아주 싫어해요. 물론 또 그 화기가 있는 궁 자체가 흉했을 때 특히 신궁이라든지 몸을 뜻하는 신궁이라든지 질병을 뜻하는 지뢰궁일 때 더더욱 그제? 그런데 쓰리화기가 만약에 겹쳐 있다. 그러면 진짜 한번 심각하게 논해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뭐 신받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소발의 찌잡기로 한번 했는데 그렇게 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미두수의 특징, 그러니까 사주에도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자미두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대사안이고 큰 사안일수록 자미두수에는 명백하게 드러나줘요. 사주처럼 이거는 애매하고 아리까리하다 이런 거 없어요. 야, 이 정도면 폭발한다. 자, 여기가 인계점이에요. 인계점. 물이 자 100도씨 딱 끓어요. 쫙 해가지고 끓는데 자 원명국에서 이 정도까지 온도를 높여놨어. 자 대운에서 돌아가면서 이 정도까지 지금 높여놨단 말이에요. 자 세운에서 이 정도까지 지금 높여줬어. 이러면 위험해. 이미 이제 딱 돌아가면서 그러면 올해에 이 사람이 위험적인 요소가 강하다. 달 딱 돌려가지고 달에서 이걸 갖다 탁 쳐줘버려가지고 이까지 인계점까지 올려버리면 이때는 무조건 터져버려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가장 그 자미도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계점 이야기인데 얼마나 지금 암시가 계속 중첩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인계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근데 결국에는 인계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갖다가 파악해내는 게 바로 고수의 길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고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자, 하지만 만약에 인계점인지 아리까리하다 이런 거 말고 쓰리하기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넘어버리거든요. 이때는 그냥 질러버려도 돼요. 자미도수에서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어디에 비웃는 분 한 분 계시네. 왜 비웃지? 자, 그래서 자미도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대사안, 큰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실 가실 분 좀 가시고요. 바쁘신 분은 좀 먼저 가시고,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자미도수 바로 이제 그 전설부터 해가지고 진도 나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그냥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있다가 바로 전설부터 해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10분간 쉬겠습니다.